박근혜 구속. 네.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는 사실 보면서 조금 놀랐던 포인트가 마지막에 정말 후달렸구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달린 거죠. 그래서 변호인들의 조력을 생각만큼 많이 못 받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건 정말, 저의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변호인들이 정말 명분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하는, 박준영 변호사처럼 재심 전문 변호사라든지, 그렇지. 정말 옳은 거의 정의에 대한 가치, 법률가의 양심, 이런 거를 두고 하는 경우는, 돈을 안 받고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거는 동의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법률가로서 양심에 따라서 정말 옳은 일을,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가 그거에 부합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답은 명확하죠.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변호인이 이 사건에 몰두해가지고 정말 달라붙어서 할 수 있을 만큼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건 5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너무 싸다. 그 언론 보도에 나오기로는 그 착수금이 보통 형사 사건의 착수금이 변호사들이 대부분 5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민사 사건도 500만 원 착수금 받고 나중에 이제 그 판결 났을 때 성공 보수를 한 10% 정도 받거나 아니면 착수금을 좀 많이 받고 성공 보수를 조금 줄이거나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딜을 하는데 그 정도를 받았다고 하죠. 500에서 1000 정도를 받고 하는 걸로 이제 언론이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결정적인 패착이 이게 아니었을까? 어떤 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줄 수 없었던 거. 왜 그렇지? 왜냐면 돈이 없나? 돈이 없죠. 왜? 최순실이 잡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모든 그 입금은 다 최순실 통장 쪽으로 갔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재산이라든지 융통할 수 있는 게 많았으니까 수족들도 많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어디서 끌어오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무성 씨가 집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틀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최순실을 비롯해서 수족들이 다 떨어져 나갔고 최순득이니 뭐니 안 잡혀간 사람들이 그렇다고 돈을 융통해가지고 돈을 해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집 가지고 있는 거랑 그동안 월급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하면서 받았던 월급 모아둔 거랑 그 정도일 텐데 그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아주 새로운 얘기를 들었네요. 박근혜가 돈이 없다. 진짜 이제는 연금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일반인들이 받는 국민연금? 그 정도만 받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다고 표현하면 불편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이 변호사들을 정말 자기를 위해서 법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빵빵하게 논리를 개발하고 자기를 방어해 줄 만큼 헌신적인 변호사를 만들 만한 충분한 돈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네요, 박근혜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달이 난데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대통령 재임 당시에 헌법재판소 대통령 대리인단 이 돈은 누가 지급을 하는 건가? 그때 이제 박근혜 개인이 개인 돈을 낸 건데. 대리인단도? 그럼요. 그걸 누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잖아요. 개인 사인이 한 거니까. 직무가 정지돼 있고 개인을 위해서 이제 변호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변호사들이 보통 사건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쓰려고 하면 몇 억씩 들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건을 수임 안 하고 이거에만 매달려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그 최재경을 한번 끌어들이려다가 안 됐잖아요. 그것도 돈 때문인가? 그거는 돈 때문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왜냐하면 이 양반이 민정수석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래도 보수의 가치니 이런 거를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본인한테 오픈을 하고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나오는 것들이 자기가 어떻게 이제 할 수 없는 정도
그리고 본인이 특수수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알죠. 아,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지금 수사가 되고 아, 이게 쉽게 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이미 민정수석을 하면서 알았을 거기 때문에 그 나오는 공소장이나 뭐 여러 가지 조사 진행 사항을 보면 딱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내가 여기 발 담갔다가 그 한마디로 똥물이 튀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면 돈 필요 없이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생업을 다 제껴두고 와가지고 할 만한 명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명분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인 돈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박근혜 본인이 용통할 수 있는 그리고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박근혜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최순실 일가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본인이 국회의원 대통령을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통장에 찍힌 그 재산 어느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국회의원 연봉이라고 해봐야 뭐 1년에 1억 좀 넘을 거고 대통령 연봉이 한 2억 좀 넘을 거니까 예. 지금 뭐 쭉 해왔던 거 보면 얼마나 많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앞에 몇 억씩 막 주는 변호사를 여러 명 쓸 수는 없는 상황일 거거든요. 뭐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자기 또 사람들 관리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해가 된다.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여러 변호사들이 택도 아닌 소리를 하면서 엑스맨처럼 굴었던 것이나 검찰에 나와가지고 수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 아, 무슨 검찰이 정의로웠다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한 걸 보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입지를 더 좁히는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아, 뭔가 모양새는 조력을 받는 모양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달라붙어서 내일처럼 사건을 꼼꼼하게 보고 뭐 논리적인 법리적인 허점을 찾아내고 방어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생각보다 없을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의 상황에서는 본인이 정말 열심히 변호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본인 차원에서는 열심히 뭐 변호를 한답시고 했지만 그런 논리들이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말이 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도 시간은 길게 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판사가 보기에도 솔직히 좀 안쓰럽지 않았을까. 예. 아, 이게 법리적으로는 상충되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증거관계도 보면 명백하게 말이 안 되는데 예. 저 사람은 저렇게 계속 애타게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야,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뭐 판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유 뭐 저럴 바에는 그냥 드러나 주자 해서 8시간 40분 넘게 그렇죠. 줄여준 거죠. 그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생긴 이래로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으니까. 그 박근혜는 내가 열심히 설명하면은 어떻게 반전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막 떠들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판사는 에휴 불쌍하니까 드러나 주자 이런 마인드. 그리고 법리적인 뭐 허점을 파고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상황을 만들다든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열심히 조력한 변호사가 제가 보기에는 없을 수 있다. 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프로이드 SBS 기자를 지냈고 현재 팟캐스트 기획자로 활동 중인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판받지 않는 법조 권력의 숨은 이모저모를 파헤쳐봅니다. 김프로이드.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가 구속이 되는 과정까지 변호인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업계에
나름대로 선수들인데 이렇게 가면은 틀림없이 탄핵 소추다. 다 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박근혜 옆에서 그렇게 변호한 거는 오로지 뭐 개인의 입신양명? 입신양명이라기보다 그래도 뭐 대통령 대리인단 이 한 줄 들어가는 거 나름대로 자기로선 영예지. 어느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꿍꿍이는 뭐라고 보세요? 정치적으로 나중에 뭔가 한 줄 걸쳐놓은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상황이 반절됐을 때 내지는 그런 지지 세력들을 통해서 뭔가를 좀 자기가 정치 기반을 만든다든지 뭔가 이걸로 얼굴을 알린다든지 뭐 이런 용도를 위해서 본인이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내가 사건 자체를 정말 열심히 파고 들어가지고 공부하고 막 연구하고 그래서 변론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다른 거에 더 관심이 많았지 않았겠느냐. 아니 근데 이번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실패해도 뭐 크게 잃을 게 있다고 생각 안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정치적인 꿈이 있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죠. 박근혜를 변호한 사람이다. 그렇죠. 시간 지나면 뭐 또 잊혀질 테고 그러면 그래도 이 사람은 되게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까지 진박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네.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뭔가 되게 짠한데 그래도 옆에 남아가지고 좀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야 라는 거는 뭐 아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센 그런 그룹들한테는 매력적인 포인트일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겠느냐. 박근혜 개인을 이 상황으로부터 뭔가 좀 모면시켜주고 법적으로 좀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 외적인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다른 거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태까지 쭉 해왔던 거를 보면 전략이 그렇게 치밀하거나 내지는 전략이 정말 잘 짜여졌거나 라고 보기에는 약간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삼성 이재용 재판은 7시간 동안이나 심사숙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한 새벽 6시 가까이 돼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넘어서 나왔던가요? 뭐 정확한 시간은 기억 못하겠는데 근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그 긴 시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시 반 정도밖에 안 돼서 결과가 나온 걸 보면 뭐 일반 기업 총수라든지 이런 구지가 큰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이제 뭐 기업 총수 같은 사람들 구속될 때도 보면 새벽 3시 반은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통 더 빨리 끝났어요. 실질심사 시간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기록을 검토해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8시간 반 동안이나 실질심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나온 거 기록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았는데 근데 이렇게 결과가 금방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법리적으로는 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경에 변론을 했는데 나중에 어디 가서 나 박근혜 변호인이었어 라면서 광판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아니 양심이 있다면 못할 것 같은데. 뭐 그렇죠. 뭐 그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김평우는 왜 날렸다고 보세요? 거기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이제 LA에서 뭐 저 이렇게 연수 비슷한 걸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느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자리하고 하신 분들 보면 원래 마인드 자체가 뭐 이승만을 국부로 세워야 된다는 거 막 주장하고 막 이런 좀 분이어서 그렇게 일반적이거나 평범한 마인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소신에 따라서 정말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어서 뭔가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그게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치나 명분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이면 실력이 가장 있는 사람을 휘하로 해서 쭉 팀을 꾸려서 역할을 나눠서 뭔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면서 뭔가를 했을 텐데 그런 흔적은 안 보이거든요. 다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동인이 있어서 내가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들어오긴 했지만 손발도 안 맞고 전략을 짠 것도 아니고 각자 그냥 개인 플레이 하다가 끝난 거라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명분이나 가치 때문에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돈이라도 충분히 받았으면 그게 가능할 거거든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뭐 한 10억씩 만약에 받았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뭐 홍만표가 뭐 몇십억 건너받고 막 이런 것처럼 받았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죠. 돈값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렇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힘든 싸움이었을 것이고 우려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래도 법대로 원칙대로 결과가 좀 나와서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삼성 예. 관련돼서 거기는 정말 최종의 변호인들이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뇌물죄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쪽의 변호와는 상관없이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논리들이 이제 막 마련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재판 전체의 형량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 지금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게 검찰에서 쭉 했거나 아니면 특검이 쭉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 하다가 특검으로 갔다가 또 다시 검찰로 가서 또 계속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들은 바뀌고 대신에 이제 오히려 반대 쪽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은 굉장히 엘리트 최고 진영으로 일사불란하게 처음부터까지 계속 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도 있죠. 네. 네. 박근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아주 강력한 의지와 또 강력한 재력으로 네. 이렇게 초호화 변호인단을 이제 구성해서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박근혜는 이쯤 되면 스위스에 있는 비밀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끌어오는 게 아니 예를 들어서 한 20억 준다고 최재경을 꼬드겼다면 최재경이 안 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등을 네. 못한다에 500원 겁니다. 전혀 못한다. 네, 전혀 못하신다. 최순실이 없는 한. 그렇지. 누가 이렇게 해주지 않는 한 본인이 못한다에 500원 겁니다. 그거 들어가서 빨래는 어떡하나? 빨래가 사실 인터넷 뱅킹보다 더 어려운데. 빨래는 오히려 할 수 있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아니 뭐 본인이 자기 손으로 속옷도 못 산다고 최태민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여긴 보급품이 있으니까. 그렇지. 살 필요가 없구나. 보급품이 있죠. 그래요. 거기서 이제 그 매점이나 이런 데서 돈을 더 주고 뭐 따뜻한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구입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누가 영치금 넣어주시겠죠. 저는 이건 가짜 뉴스라고 보고 낭설이라고 보는데 이게 정보가 통제되는 시대에는 낭설과 루머들이 나돌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근혜가 대머리라는 이런 찌라시가 돌았대. 에이, 그런 거는 언급하지 맙시다. 수준 떨어지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올린 머리를 뭐 계속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 사실 누구의 외모를 갖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당신이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왜? 예? 당신이 지금 누구의 외모를 들먹일 수가 없잖아. 아니 근데 이제 내 얘기는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네. 이제 올린 머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올린 머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는 그거는 뭐 어떤 외양 사생활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문제가 됐어요. 세월호 참사가 나고 그날도 뭐 머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그 이제 세월호가 거의 3년 만에 인양이 됐는데 인양되는 날 아침에도 이렇게 누구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 머리 하는 사람 불러다가 그렇게 아침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공감 능력 내지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네. 그 하나의 행위 행위로. 상징이 됐어. 그러니까 네. 올린 머리를 위해서 그 사람이 불려 들어간 거. 그래서 나는 그 점은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실 국민들도 얼마나 공부나 했습니까? 그럼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사실은 진짜 감옥 들어가면은 그 올린 머리 어떻게 하나.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어. 뭐 누구 탓을 하겠어 이거를. 네. 못하니까요. 다른 스타일을 이제 뭐 찾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박근혜는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고 변론도 이제 앞으로 뭐 기대할 성질의 것이 못 되고 그러면은 그 이재용은 이렇게 펼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박근혜하고 거래할 것도 없겠다. 응? 이재용은 그럼 난 협박당해서 돈 토해냈다. 최대한 그렇게 가겠죠. 열심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재판부를 구워 삶으려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용케 이재용이 빠져나간다. 그럼 그 모든 죄를 다 박근혜가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박근혜는 변호인도 제대로 없는 데다가 이재용이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은 자기가 몽탕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뭐 내가 봤을 때 박근혜 성격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자기의 범죄를 시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인하지 않죠. 본인은 전혀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전애정이 없는데 무슨 보석이고 개전애정이 없는데 무슨 가명이고 가석방이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돌아가는 형국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예. 대신에 이제 삼성이 열심히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뇌물죄 부분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뇌물죄가 그렇게 해서 클리어가 되면 본인은 어쨌든 강요 직권남용 뭐 이제 강요 미수 뭐 이런 것들만 남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형량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뇌물죄가 살아있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이해관계가 합치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뭐 핀트가 나가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뇌물죄가 공소가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이 추후에 이제 가장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분명한 것 같고요. 뇌물죄를 만약에 무력화시킨다 이재용이 그럼 네. 본인은 풀려나겠지만은 박근혜의 그 죄도 덜어지는 건가요? 그럼요.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고 뇌물을 공여한 사람인데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이건 뇌물로 보기가 어렵다고 된다면 그럼 당연히 받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뇌물죄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협박죄는 더 나쁜 거 아닌가? 아니요. 그거는 적습니다. 더. 그래요? 뇌물죄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은 뭐 최하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10년, 15년 이렇게 이제 무기까지도 갈 수 있는 금액인데. 씨발 그럼 안 되네 그럼. 근데 만약에 뇌물죄가 덜어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7년 이하로 들은 것 같아요. 직권남용 이런 것들은 5년 이하고요. 지금 뭐 이게 이제 경합범이니까 여러 가지 죄목들이 있으면 그때 설명드린 대로 가장 중한 벌에 뭐 2분의 1까지 더해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한 7년 언저리 될 텐데 그렇다 그러면 뇌물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달아가지고 이제 또 줄어들 수도 있고 하거든요. 뇌물죄가 있고 없고는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일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검이 이재용 박근혜 뇌물 수수 관계 이 공소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권이 바뀌면은 그때 새 대통령이 특검을 좀 보강해 줄 수도 있나요? 근데 특검을 보강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나 싶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정권이 바뀌어서 뭔가 자리를 잡고 할 때까지 이미 재판이 한참 진행됐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뭐 새로운 사람을 보강한다고 그래서 그게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팀이 뭔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망가지지 않도록 잘 신경 써서 보는 것이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무관심하게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뭐 그렇게 계속 가야 뭐 여태까지 촛불을 들면서 힘겹게 몇 달을 계속 버텨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만 듣고 싶다 해가지고 관심이 사라지면 그럼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유병헌 보세요. 유병헌 뭐 그렇게 난리를 쳤어도 재산 환수된 거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 또 없어지면 최순실도 그냥 그렇게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계속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은 저쪽에서 어떻게든 재판 과정에서 이 혐의를 무력화시키는데 길을 쓸 것이다. 법리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공방이 벌어질 거고요. 특히나 삼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정말 엘리트 변호사들이 법리 이제 논쟁을 막 여러 가지로 쌓을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게 뭐 별 문제냐 싶은 것도 법적인 판례나 법리적인 걸로 들어가서 공방이 되면 이게 또 복잡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때부터는 아는 사람들끼리의 논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치밀하게 잘 준비해서 막 다투느냐. 그래서 판사를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돈이 많고 뭔가 여력이 많은 삼성이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 정부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잖아요. 환경권양대행 밑에서. 근데 환경권양대행이 무슨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권이 바뀌면 또 어수선한 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자 그러면 공소유지를 잘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기는 하니까 국민적으로 여론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뭐 다른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를 이렇게 보냈군요. 이제 우병우가 남았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적용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증거관계가 명확하게 남거나 돈으로 대가관계가 오갔거나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사 왔다 갔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과 뭐 이거에 따라서 증거가 다 인멸됐을 거기 때문에 그럼 남아있는 것들은 진술인데 진술을 정말 우병우하고 척을 져서 내가 이렇게 받았다고 나서는 진술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이상 근데 그럴 가능성도 좀 높지 않아 보이고요. 예. 그렇다 그러면 결국 우병우의 개인 비리 내지는 뭐 전혀 택도 아닌 다른 뭐 이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고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사건의 본류와 관련해가지고는 정권이 바뀌어서 뭔가 새로운 사건이나 이런 거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구도에서는 썩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구속도 못하고. 구속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사건이 아니고 전혀 다른 뭐 개인 비리나 옛날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랬거든요. 예. 선거법 가지고는 뭐 구속 한 해 못 하네. 황교안 그때 법무부 장관이 막 부정적인 뜻을 내비쳐가지고 막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갈등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개인 비리로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병우도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나 뭐 가족회사나 이런 곳에 있어서 뭔가 자금과 관련된 뭐 이런 다른 개인적인 걸로 구속이 되면 돼도 지금 있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같은 혐의로는 구속이 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면 제 생각에는 뭔가 다른 사건이 또 터져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 때 만약에 다른 뭐 개별적인 사건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병우 게이트가 터지면 터졌지 지금 최순실과 엮여져 있는 이런 걸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비관적이에요. 아유 참 이거 아니 법꾸라지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네. 이걸 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거는 사실 쉽지 않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빠져나가는 거라서 예.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 검찰과 언론이 제대로 서서 예. 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이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하는 게 갖춰지지 않는 이상은 예.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걸로 양비론을 펴가지고 이쪽 저쪽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만들고 또 말도 안 되는 법을 오히려 이쪽으로 해석하면서 뭐 수사를 안 하고 민기적거리는 핑계거리로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네. 법꾸라지들이 빠져나가기만 좋죠. 근데 이명박 정부 이후로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예. 언론에서는 계속 알아듣지 못하게 본질을 흐리는 얘기를 하고 검찰은 오히려 법을 가지고 입법 취지와 상관없는 오히려 문구와 자꾸 해석에 몰두해가지고 다르게 자꾸 이걸 적용해왔기 때문에 예. 답답한 거를 너무 많이 받고 그거가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무력감을 느끼고 예. 패배의식에 젖고 예.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박에 고쳐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는 작업을 거치면서 조금씩 이제 체질이 개선되겠죠. 예. 그렇게 되길 기대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끊임없는 관심. 뭐 박근혜 구속됐다고 이제 아웃 오브 안중 안 네. 되고요. 끝까지 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적폐 세력들의 밑바닥까지 파헤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재산 환수 쉽진 않겠지만은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정권이 의지가 있으면 파헤칠 수 있습니까? 박근혜 재산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아니 그 이제 결국은 최순실 재산인 거지 네. 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과 신체를 강제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관계에 따라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나머지 평범한 우리 법무들도 그거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게 재산을 불린 게 맞는데 이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죠. 시간이 또 오래 걸렸고 이거 증거관계가 또 명확하게 남아있기가 쉽지 않고 뭐 또 얼마나 꼼꼼히 숨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렇게 환수하는 게 당장 유병헌 재산 환수하는 것만 봐도 막 할 것처럼 했지만 지금 거의 뭐 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일이어서 네. 이런 거를 해서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거 자체가 사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안원구
국장이라고 네. 국세청에서 국세청 있다가 요직에 있었다가 네. MB한테 밑보여가지고 이제 쫓겨난 분이 그렇죠. 있는데 네. 이분 얘기로는 뭐 아주 짧아도 한 1, 2년 정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럼요. 한 100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쉽잖아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정말 정권이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수백조라는 얘기도 있는 상황이니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려가지고 쌓아놓은 재산은 언젠가 어떤 경로로든 법과 원칙이 살아있으면 환수될 수 있다라는 거에 경종을 울리고 뭔가 그걸로 통해서 또 하다 보면 뭔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이고 그걸로 인해서 모인 사람들의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혹 얻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긴 노하우 때문에 다른 탈세나 탈법이나 뭐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데 또 유용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는 있습니다. 시도는 해볼 만하다고 보고 예. 뭐 시도하겠죠. 예, 정권이 바뀌면. 그래요. 저는 이거를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정권 교체의 명분을 쥐고 있는 그런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이거 제대로 못한다. 했는데 안 나왔다의 차원이 아니라 뭐 잘하지 않았다. 전 그러면 이때부터 그 정권은 쓰레기라고 그럼요. 규정하려고 합니다. 네, 역풍을 맞을 거고 그런 열망을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우리 새 정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여간 이제 남은 과제는 새 정부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어도 예. 그때부터 개혁적인 것들, 적폐 청산을 위한 것들 예.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거냐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 여기서 굉장히 많은 방해와 굉장히 많은 물타기와 막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예. 그것들을 중심을 잡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나씩 이뤄나가는 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예. 지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계속 동력을 잃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 뭐 나쁘지 않죠. 박근혜를 변호한 사람이다. 그렇죠. 시간 지나면 뭐 또 잊혀질 테고 그러면 그래도 이 사람은 되게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까지 진박이었던 사람. 그렇죠. 네.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뭔가 되게 짠한데 그래도 옆에 남아가지고 좀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야 라는 거는 뭐 아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센 그런 그룹들한테는 매력적인 포인트일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겠느냐. 박근혜 개인을 이 상황으로부터 뭔가 좀 모면시켜주고 법적으로 좀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 외적인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다른 거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태까지 쭉 해왔던 거를 보면 전략이 그렇게 치밀하거나 내지는 전략이 정말 잘 짜여졌거나 라고 보기에는 약간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삼성 이재용 재판은 7시간 동안이나 심사숙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한 새벽 6시 가까이 돼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넘어서 나왔던가요? 뭐 정확한 시간은 기억 못하겠는데 근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그 긴 시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시 반 정도밖에 안 돼서 결과가 나온 걸 보면 뭐 일반 기업 총수라든지 이런 구지가 큰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이제 뭐 기업 총수 같은 사람들 구속될 때도 보면 새벽 3시 반은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통 더 빨리 끝났어요. 실질심사 시간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기록을 검토해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8시간 반 동안이나 실질심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나온 거 기록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았는데 근데 이렇게 결과가 금방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법리적으로는 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경에 변론을 했는데 나중에 어디 가서 나 박근혜 변호인이었어 라면서 광판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아니 양심이 있다면 못할 것 같은데. 뭐 그렇죠. 뭐 그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김평우는 왜 날렸다고 보세요? 거기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이제 LA에서 뭐 저 이렇게 연수 비슷한 걸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느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자리하고 하신 분들 보면
박근혜 구속. 네.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는 사실 보면서 조금 놀랐던 포인트가 마지막에 정말 후달렸구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달린 거죠. 그래서 변호인들의 조력을 생각만큼 많이 못 받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건 정말, 뭐, 저의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변호인들이 정말 명분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하는, 뭐, 박주정 변호사처럼 재심 전문 변호사라든지, 그렇지. 정말 옳은 거의 정의에 대한 가치, 법률가의 양심, 이런 거를 두고 하는 경우는, 돈을 안 받고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예. 그거는 동의이 되죠. 예. 왜냐하면 자기가 법률가로서 양심에 따라서 정말 옳은 일을,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가 그거에 부합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냥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답은 명확하죠.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변호인이 이 사건에 몰두해가지고 정말 달라붙어서 할 수 있을 만큼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건 뭐 500만 원 받고 뭐 1000만 원 받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너무 싸다. 그 언론 보도에 나오기로는 그 착수금이 보통 형사 사건의 착수금이 변호사들이 대부분 5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민사 사건도 500만 원 착수금 받고 나중에 이제 그 판결 났을 때 성공 보수를 한 10% 정도 받거나 그렇지. 예. 아니면 착수금을 좀 많이 받고 성공 보수를 조금 줄이거나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딜을 하는데 그 정도를 받았다고 하죠. 500에서 1000 정도를 받고 하는 걸로 이제 언론이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결정적인 패착이 이게 아니었을까. 어떤 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줄 수 없었던 거. 왜 그렇지? 왜냐면 돈이 없나? 돈이 없죠. 왜? 최순실이 잡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모든 그 입금은 다 최순실 통장 쪽으로 갔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재산이라든지 융통할 수 있는 게 많았으니까 수족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돈을 뭐 이렇게 어디서 끌어오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무성 씨가 집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틀어짐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최순실을 비롯해서 수족들이 다 떨어져 나갔고 뭐 최순득이니 뭐니 안 잡혀간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돈을 융통해가지고 돈을 해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지.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집 가지고 있는 거랑 그동안 월급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하면서 받았던 월급 모아둔 거랑 뭐 그 정도일 텐데 그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아주 새로운 얘기를 들었네요. 박근혜가 돈이 없다. 그 진짜 이제는 뭐 연금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일반인들이 받는 국민연금? 네. 뭐 그 정도만 받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다고 표현하면 불편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이 변호사들을 정말 자기를 위해서 법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빵빵하게 논리를 개발하고 자기를 방어해 줄 만큼 헌신적인 변호사를 만들 만한 충분한 돈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네요, 박근혜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달이 난데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대통령 재임 당시에 헌법재판소 대통령 대리인단 이 돈은 누가 지급을 하는 건가? 그때 이제 박근혜 개인이 개인 돈을 낸 건데. 대리인단도? 그럼요. 그걸 누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잖아요. 개인 사인이 한 거니까. 직무가 정지돼 있고 개인을 위해서 이제 변호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변호사들이 보통 사건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유명한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쓰려고 그러면 몇 억씩 들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건을 수임 안 하고 이거에만 매달려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그 최재경을 한번 끌어들이려다가 안 됐잖아요. 네. 그것도 돈 때문인가? 그거는 돈 때문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왜냐하면 이 양반이 민정수석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래도 뭐 보수의 가치니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뭐 본인한테 오픈을 하고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지. 나오는 것들이 자기가 어떻게 이제 할 수 없는 정도
그리고 본인이 특수수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알죠. 아,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지금 수사가 되고 아, 이게 쉽게 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이미 민정수석을 하면서 알았을 거기 때문에 그 나오는 공소장이나 뭐 여러 가지 조사 진행 상황을 딱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내가 여기 발 담갔다가 그 한마디로 똥물이 튀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면 돈 필요 없이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생업을 다 제껴두고 와가지고 할 만한 명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법리적인 뭐 허점을 파고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상황을 만들다든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열심히 조력한 변호사가 제가 보기에는 없을 수 있다. 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프로이드 SBS 기자를 지냈고 현재 팟캐스트 기획자로 활동 중인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판받지 않는 법조 권력의 숨은 이모저모를 파헤쳐봅니다. 김프로이드.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가 구속이 되는 과정까지 변호인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업계에 나름대로 선수들인데 아 이렇게 가면은 틀림없이 탄핵소추다 다 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박근혜 옆에서 그렇게 변호한 거는 오로지 뭐 개인의 입신양명? 입신양명이라기보다 그래도 뭐 대통령 대리인단 이 한 줄 들어가는 거 나름대로 자기로선 영예지. 어느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꿍꿍이는 뭐라고 보세요? 정치적으로 나중에 뭔가 한 줄 걸쳐놓은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상황이 반절됐을 때 내지는 그런 지지 세력들을 통해서 뭔가를 좀 자기가 정치 기반을 만든다든지 뭔가 이걸로 얼굴을 알린다든지 뭐 이런 용도를 위해서 본인이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내가 사건 자체를 정말 열심히 파고 들어가지고 공부하고 막 연구하고 그래서 변론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다른 거에 더 관심이 많았지 않았겠느냐. 아니 근데 이번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실패해도 뭐 크게 잃을 게 있다고 생각 안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정치적인 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명분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인 돈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박근혜 본인이 융통할 수 있는 그리고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박근혜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순실 일가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본인이 국회의원 대통령을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통장에 찍힌 그 재산 어느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국회의원 연봉이라고 해봐야 뭐 1년에 1억 좀 넘을 거고 대통령 연봉이 한 2억 좀 넘을 거니까 지금 뭐 쭉 해왔던 거 보면 얼마나 많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앞에 몇 억씩 막 주는 변호사를 여러 명 쓸 수는 없는 상황일 거거든요. 뭐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자기 또 사람들 관리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해가 된다.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여러 변호사들이 택도 아닌 소리를 하면서 엑스맨처럼 굴었던 것이나 검찰에 나와가지고 수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 무슨 검찰이 정의로웠다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한 걸 보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입지를 더 좁히는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뭔가 모양새는 조력을 받는 모양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달라붙어서 내일처럼 사건을 꼼꼼하게 보고 뭐 논리적인 법리적인 허점을 찾아내고 방어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생각보다 없을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의 상황에서는 본인이 정말 열심히 변호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본인 차원에서는 열심히 뭐 변호를 한답시고 했지만 그런 논리들이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말이 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도 시간은 길게 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판사가 보기에도 솔직히 좀 안쓰럽지 않았을까. 예. 아, 이게 법리적으로는 상충되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증거관계도 보면 명백하게 말이 안 되는데 예. 저 사람은 저렇게 계속 애타게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야,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뭐 판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유 뭐 저럴 바에는 그냥 드러나 주자 해서 8시간 40분 넘게 그렇죠. 줄여준 거죠. 그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생긴 이래로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으니까 그 박근혜는 내가 열심히 설명하면은 어떻게 반전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막 떠들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판사는 에휴 불쌍하니까 드러나 주자 이런 마인드. 그리고